자, 스크린 영어 수업 시작합시다. 25분 타이머 맞춰놓고 시작하죠. 네. 자, vocabulary review 1 하고 2 하고 난 다음에 끝냈었죠. week 12인 것 같은데, week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레슨 1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좀 답답한데 해보죠. tolerate. I can tolerate, I cannot tolerate. 이렇게 이제 tolerate를 이제 받아줄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내가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죠? 한국말은 한국말이고 영어는 영어고 그 다음에 한국말과 영어의 뜻이 겹칠 때가 있는 거지 한국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진 않아요. 정서가 다르고 그거를 말할 때 쓰이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같은 한국말이어도 어떤 상황에 쓰이냐에 따라서 어떤 의도에 가려서 문장이 쓰이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그 뜻이 다르게 쓰일 때가 있죠. 같은 단어라도. 본의 아니게 ASMR 지금 빠스럭거리는 소리 내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심지어 같은 단어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단어를 영어와 한국어, 그러니까 정서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그게 같아질 수가 없죠. 잠시만요. 자, 수업 진행합시다. tolerate, 견뎌낼 수 있다. 이런 건 정도 뭐 괜찮아. 이런 게 쓰이죠. 교수님, 한국말을 너무 못하십니다. 네, 맞아요. 이 영어를 번역을 하려니까 안 돼요. 나는 번역가가 아니잖아요. 번역이라는 일은 다른 일과는 달라요. 자, 커피를 마셨어야 되는데 지금 비락 식혜를 2병이나 마셔댔어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다고 이걸 한 건 모르겠는데 1+1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걸 왜 2병을 마셨을까요? 그냥 식혜가 너무 땡겼어. 여러분들 그럴 때 없으십니까? 네, 커피를 마셨어야 했지. 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그래요. 메인테인 갑시다. 상태. I cannot maintain my condi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지금 내 컨디션 조절이, 내가 컨디션이 유지가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유지라는 말이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찾고 있죠? 반대말 찾고 있는 거죠. 안트는. 반대말도 그렇고, 비슷한 말, 시노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말미잘? 말미잘도 영어로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인데. 자, 넘어가요. accumulate, 반대말, lose. 널 뭐 그렇게 다 쌓아놓고 사니? 뭘 다 그렇게 쟁여놓고 사니? accumulate. 반대말이 뭐겠어요? 쟁여놓다의 반대말은 비워내다죠? 쌓아놓다는 뭐 무너뜨리다의 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반대말이 이제 loose라는 말이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과 영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1대1 비율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개 줬으니까 한 개를 가져갈게 이 비율로 번역이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반대말도 그렇죠. 왜냐면 그 언어가 쓰일 때 이 언어가 쓰일 때 뭐가 있어요? 그 쓰일 때 상황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쓰이죠. 그럼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 그 단어가 언제나 반대말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대말을 외우시오라고 하면 뭐야? 단맛의 반대말은 뭐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수님 할 거 아닙니까? 단맛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달지 않은 거. 단맛이 아닌 거가 단맛의 반대말 아닌가요?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단맛의 반대말은 쓴맛 아닌가요?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단맛의 반대말? 단 거에 더 극단적인 건 짠 거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맛의 반대 맛이라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개인적인 그 상황적인 기준이 되죠. 그죠? 상황의 기준, 그 개인적인 의도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뜻의 반대말을 그냥 본인이 단편적으로 기억한다는 거는 언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밥 안 먹는다며. 밥 안 먹는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밥 먹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를 미워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미워하는 걸로 쓰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난 네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어떤 사람에겐 그렇게 물어보겠죠. 너는 그럼 너 아는 사람만 사랑해? 인류애라는 게 없어? 꼭 얼굴 보고 이름 보고 알아야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복잡해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반대말, 비슷한 말, 그 다음에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이런 뜻은 영어로 무슨 뜻?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죠. 그 상황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달라요. 자, accumulate, 쌓아놓다, lose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근데 lose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상황에서는 accumulate 반대말이 lose가 아니라 surrender, give up, let go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touch, touch on, touch on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이거 좀 잠깐 짚고 지나갈까? 이 얘기 좀 잠깐 짚고 지나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까? 라는 의미로 물어봤다면 그거의 반대말은 진지하게 얘기 좀 할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할까? 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고 잠깐 짚고 넘어갈까의 반대말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깐 짚지 말까? 잠깐 얘기하지 말자 이거. 잠깐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니까 잠깐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돼요? priority, unimportant. 우선적으로. 너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은 거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이거 먼저 해야 돼. 너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먼저 해야 되는 것과 우선순위로 두는 건 달라요.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나의 의지가 관련이 없어요. 먼저 해야 하는 것. 내가 아무리 수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화장실을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표에는 수업 시간이 결정이 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표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적어 놓진 않죠. 왜? 그게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수업을 가든 전철에서 전철을 기다리든 식사를 하든 내가 화장실을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일 먼저 치러야 하죠. 그거는 나의 의지랑 관련이 없죠. 그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priority는 의지랑 관련이 있죠. 내가 우선으로 놓는 거죠.
내가 빨리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다 놓는 거죠. 순서를. 이거 먼저 해야 해 라고 순서를 놓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라고 해서 첫 번째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싫은 거 먼저 하고 이제 너랑 약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놀고 다 놀고 시험 봐야지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좀 쉬었다가 잠 좀 푹 자고 시험 봐야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거죠. 뭐 나는 언젠가 결혼을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연애하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거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너무 바닥같이 보여주고 싶지 않고 서로 경계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어떻게 20, 30년을 50년을 볼 사람을 바닥을 치는 걸 보여줄 수 있겠어. 정 떨어지면 어떡해. 정 떨어지지 않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야지 라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선순위라고 둬서 먼저 뭘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건 아니죠. 시험 공부하는데 먼저 놀아야지? 노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 만나러 오늘 데이트 하기로 했으니까 뭐너 만나기 전에 내가 할 일이나 뭐 이렇게 미뤄둔 할 일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만나기 전에 할 일 다 빨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너를 만나서 마음 편하게 놀고 싶어 라는 얘기는 마음 편하게 너랑 놀고 싶은 게 중요한 사람이죠. 할 일이 중요한 사람이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할 일을 먼저 한다고 생각해서 뻔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보고 싶으면 나를 먼저 잠깐이라도 봐야지 어떻게 그걸 먼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너가 중요하니까 잠깐 보는 것보다 너를 제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너에게 제대로 된 시간과 에너지를 할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면 서로 어려워지죠. 왜냐면 서로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죠? 자, consistency. 그러니까 priority의 반대말이 unimportan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priority가 important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priority를 이제 우선순위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첫 번째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착각하는 그 생각이 들죠. 너는 삶에서 우선순위도 없어? 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오해할 수도 있죠. 다른 거죠? consistency 뭡니까? 한결같다, 유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농도, 밀도, 이런 것들 초콜릿을 녹이려면 이런 컨시스턴시를 만드세요. 뭐죠? 벽지. 옛날에 벽지 지금은 다 나와 있지만 벽지가 아니라 풀. 맞아, 풀. 요즘 이제 열무가 나오나요? 열무김치 이런 거 만들 때 물김치잖아요. 그래서 열무김치를 삭힐 때 풀을 써요, 풀. 찹쌀풀을 쓰거나 아니면 밀가루 풀 쓰거나 하는데 아마 찹쌀인 것 같아요. 찹쌀 풀을 쓰는데 찹쌀 풀을 써. 그 찹쌀 가루랑 물이랑 섞어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풀 같아요. 그걸 풀로도 많이 썼었고 옛날에는. 그게 더 건강하긴 하죠. 이제 아이들이 장난하면서 한지나 종이, 닭종이 이런 거 갖고 뭐 만드는 작업을 할 때, 놀이를 할 때,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그 화학약품이 있는 그 풀을 주는 것보다 그냥 찹쌀풀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주면은 그거 뭐 손에 묻든 얼굴에 묻든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어쨌든 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 농도를 얘기합니다. 농도. 풀의 농도. 주르 흐르는 농도 또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졌을 때 자국이 남는 농도. 어떤 사람의 농도는 그 위스크 그 거품기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이 농도가 팔자 숫자 8을 이제 그 농도 위로 이제 반죽 위로 떨어뜨렸을 때 팔자가 잠깐 보였다가 가라앉은 그런 농도를 원해요. 뭐 여러 가지 농도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휘핑크림을 이제 케이크에 쓰기 위해서 휘핑크림을 이제 데코레이션용으로 휘핑을 할 때는 그 픽은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꼭대기? 꼭대기 아닌데? 그 뾰족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휘핑기를 이제 휘핑기를 이제 들어 올리면 반죽이 생크림 반죽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꼭지라고 하면 되는구나. 생크림 반죽의 꼭지가 서 있는, 유지하고 있는 농도를 원해요. 해서 consistency라는 말을 그때 쓰기도 하죠.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되죠. 그죠? intrinsic의 반대말은 모르겠어요. not inherent. 그죠? pretty well, poorly. pretty well의 반대말은 pretty bad도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 절대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달달달달 공부하고 여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가 꼬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proven clinically. 이렇게 해서 반대말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커피를 마실 걸 그랬어요. 친구가 향수 샘플들을 향수를 사고 나서 받은 건지 어쩐 건지 향수 샘플들을 오로로 줬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우리 고무부 클론 냄새가 나요. 클론이라 그러나 고무부 화장품, 남자 화장품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왜 고무부라 그러냐면 우리 아빠는 화장품 얼굴에 뭐 발라도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걸 바른 것 같지가 않은데 엄청 진한 냄새가 나서 지금 머리가 땡글땡글 아픕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진하지? 그래요. 향수 됐습니다. 자, 그래머 프랙티스 봅시다. 8분, 18분, 6분, 8분, 7분 있다가 녹화를 마치면 되겠죠? 지금 타이머랑 아까 중간에 멈춰가지고 지금 이상해졌어요. 상황이. 7분 있다 멈춰. 걸로 합시다. 자, grammar practice 보죠. Read the conversation, then answer the questions by clicking on the text provided. 라고 했습니다. What two suggestions does the doctor make? 닥터가 make한 two suggestion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patient가 말했습니다. I'm exhausted. 너무 피곤해요. 지쳤어요. I just cannot keep my eyes open during the day. 낮에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긴다는 얘기죠.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It seems that you are quite sleep deprived and don't get to bed early enough. 수면 부족이고 잠을 일찍 주무시지 못하는 것 같네요. 라고 하네요.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런 얘기죠. If you went to sleep earlier, you would feel a lot better. If you went to sleep earlier, you would feel a lot better.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if you go to sleep earlier, you will feel a lot better라고 안 합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If you go to sleep earlier, you will feel a lot better. 네가 일찍 잔다면 기분이 더 훨씬 나아질 거야 라고 말 안 하고 if you
went라고 했을까요? 네가 그랬다면 안 그랬을 거야 라는데 그랬다면은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말도 이제 조심해서 잘 써야겠죠. 헷갈리지 않게. 네가 일찍 잤었더라면 지금 훨씬 컨디션이 괜찮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if 조건절이죠. 그죠? 내 조건이 뭐예요? 했었더라면 하고 이제 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상인데 과거, 회상.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이란 얘기지 네가 앞으로 그런다면 네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를 가상하는 게 아니죠. 페이션트가 말합니다. That's the problem. Doctor, I cannot go to bed early. 일찍 잘 수가 없어요. I work the late shift. 내가 늦게 일하는 일을 하고 I don't get home until 10 or 11. 집에 이제 10시, 11시에 돼야 도착해요. 닥터가 말합니다. Well, perhaps you could take nap instead. 그러면 낮잠이라도 자보세요. If you took regular naps, you would feel less sleepy. 낮잠이라도 규칙적으로 자면 이렇게까지 졸리진 않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What verb tense does the doctor use to make the suggestion? 자, 뭔가를 이제 해보라고 제시했었죠. 의견을 냈죠. 그때 어떤 동사의 시제를 썼나요? Present unreal conditional. 이게 gerunds and infinitive라고 그랬어요. 이제 투정사랑 이제 ing 폼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present unreal conditional. 이게 지금 우리가 North Star 4를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North Star 1이랑 2는 문법의 레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레벨이 높다는 얘기는 어려운 걸 배운다기보다 그 전에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짚지 않고 넘어간다는 게 어렵다는 거지 이거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그 전에 것들을 다 알고 있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스텝이 너무 꼬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천천히 한번 봅시다. Present unreal conditional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여기서 설명이 부족하면 레슨 2에서 내가 다시 설명을 좀 해볼 수도 있겠어요. 자, a present unreal conditional sentence has two clauses.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죠. 그죠? if clause, if 절과 절이라고 해요. if 절과 그 다음에 if switch state condition and result clause.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절과 그 다음에 결과. 조건절과 이제 결과절이 있죠. 조건절은 if가 묻고요. Use the present unreal conditional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s untrue, impossible, or imagined. present unreal conditional이 쓰이는 때가 언제예요? 무엇이 사실이 아닐 때, 진실이 아닐 때, 불가능할 때,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때, 아니 상상할 수 없을가 아니라 상상만일 때, 현실이 아닐 때는 얘기죠. To form the present unreal conditional, use the past form of the verb in if clause. Note that the sentence is not in the past, however. If I didn't work at night, I could go to bed early. 무슨 소리죠? 내가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침대에 일찍 들어갈 수 있었을 거야. 난 잠에 일찍 들 수 있었을 거야. 무슨 뜻이냐? 나는 늦게까지 일했고 침대에 일찍 갈 수 없었다를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설명을 좀 제대로 하기보다 좀 천천히 해봅시다. 30초. Use would base form of the verb in the main clause to describe a definite result. would, 그러니까 if절이 아니라 이제 결과를 말하는 절에서 would, 그 다음에 base form, 그러니까 동사의 base form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나온다면,
결과가 확실한 걸 얘기했을 때 이제 would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고요. 자, might은 뭐예요? might이나 could는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고 확실하게 그랬을 거야. 네가 나한테 청혼만 했어도 우리는 결혼할 수 있었을 거야. 청혼했으면 내가 예스 했을 거야. 확실해. 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 네가 나한테 데이트만 신청했어도 우리는 사귀었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우리는 네가 처음에 나한테 데이트만 신청했어도 아마 결혼까지 갔었을 수도 있어는 얘기 무슨 얘기야? might 또는 could죠. 했었을 수도 있어. might could. 그러니까 확실한 것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에 차이를 좀 들어봐야겠죠. 레슨 2에서 얘기합시다.